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시즌2 천원석의 횡설수설 7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은 LQ를 지향합니다.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갈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사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들려드렸습니다. 인트로에 읽어드렸던 시는 신경님의 갈대들이라고 하는 시였는데요. 남들의 외부에 지나가는 바람, 나를 딛고 날아가는 곤충들 때문에 내 몸이 흔들리는 줄 알았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집중해 봤더니 자기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속울음에 의해서 내 몸이 흔들리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내 마음속의 울음을 알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선 본인의 속울음, 자신의 모습을, 진정된 참 모습을 찾아가고 계신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분이 살아갈 삶, 그리고 그분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멀리 용인에서 오셨습니다. 2시간 동안 버스와 전철을 타시고 이 안산 스튜디오까지 오셔주셨는데 뭐 2시간 정도 걸리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모실 분은 시각장애인 화가십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오시는 길이 만만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원 FM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말씀 나누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셨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 앉아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 개인 소개 듣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먼저 간단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청각장애인 화가 유진이라고 하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셨던데요. 사실 제가 난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용인이 아니라 광주이고요. 경기도 광주. 근데 그 용인이랑 가깝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어쨌든 2시간 걸린 건 맞고, 이제 저는 화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는데 보통 일상을 많이 그립니다. 네. 지금 저한테 주신 프로필에는 2000년생. 네, 맞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생.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3으로 시작하나요? 어떻게 4로 시작하시나요? 네, 4로 시작해요. 4로. 네. 야, 밀레니엄 시대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는 25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요새 만 나이로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하시고. 네, 제 친구들은 그냥 우리 만 나이를 하자. 제가 또 생일이 빨라요. 그러시구나. 1월생인데 12월생이 막 놀립니다. 자, 광주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성남에서 태어났고요. 네. 여기저기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용인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분당에 왔다가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 뭐 반경으로 따지면은 한 50km 안쪽에서 다 계셨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지금 현재 정착하고 계신 곳은 광주에서 계신 거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정말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서 검색을 막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 가지 루트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타도 되고, 저렇게 타도 되고. 일단은, 그 정류소에서 올 수 있는 버스가 한 2대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오는 거 타자. 빨리 오는 거. 그래서 그거 타고, 4호선의 어느 한 역에 내려서, 그거 타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처음 소개해 주실 때 시청각 장애인 말씀 주셨는데 그럼 혼자서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시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 입장에선 시각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쯤인지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어느 정도실까요? 저는 왼쪽 눈이 저시력이에요. 교정 시력 0.1, 안경 쓰면 0.1, 안경 벗으면 시력이 안 나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근신한 지가 둘 다 심하거든요. 네, 오른쪽 눈은 시음형인데 빛하고 색감은 조금 구별할 줄 아는 그 정도이고 귀 같은 경우는 왼쪽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음성 난청.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음이라고 하는 게? 그 제가 알아보니까 예. 가까이서 말을 해야 그나마 들을 수 있는 정도. 그럼 보청기를 좀 끼신 건가요? 네, 왼쪽만. 원래 양쪽 다 꼈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갔어요. 제가 사실은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제 갔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가라고 했었죠. 수업 배울 때 선생님께서 병원을 가라고 했었어요. 한 번이라도 가라 했는데 검사하니까 딱히 뭔가 원인도 없죠. 그래서 CT를 찍어보니 오른쪽 달팽이관이 2바퀴도 안 된다. 한 바퀴 반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여기에 뭐 수술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자 해서 수술을 했더니 소리를 전달하는 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굳었대요. 그래서 안 움직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성이신 거죠? 이게? 네, 둘 다 선천입니다. 네. 아니, 헬렌 켈러는 3중고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2중고시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을 이 스튜디오로 모시게 된 것은, 현재, 일동이죠? 일동에 있는 퍼즐. 맞나요? 일동에 있는 무슨 카페. 예, 퍼즐 카페에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계세요. 그 전시회를 하고 계신데, 그 전시회를 보셨던 분이, 아니 이런 전시회, 훌륭한 전시회를 하고 계신 작가가 계신데 한번 좀 우리 다른 FM에 초대를 해서 같이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개를 저한테 주셨고 제가 긴급하게 연락을 좀 드렸는데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좀 해주셨어요. 좋죠, 너무. 자, 이제 아주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대변한다고 말씀을 좀 저는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네네네. 혹시라도 그 질문이 좀 약간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부러 무례한 질문이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좀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할 때 말을 할 때 무심코 썼는데, 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무례함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네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라도 위해서, 이런 말, 이런 질문, 이런 용어는,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바로 주셔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우선은, 지금 눈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네.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일반적인 질문이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예. 거의 이건 1000번 이상 들은 것 그러실 같아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림을 좋아하니까 내가 안 보여서 못 그린다 이 생각 한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입시할 때 좀 그런 걸 느꼈는데 네. 어릴 때는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그냥 뭐 행복하게 그림 그리고 이런 수채화가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렇게 다 해보니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릴 수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스케치 할 땐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케치는 좀 연하게 해야 돼요. 만약 연필만 써도 연하게 해야 스케치가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안 나기 위해서는 연하게 해야 되는데 전 그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못 느껴지시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건 손 힘이에요. 사실. 손은 얼마나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심 때문에 네. 명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만 잘 훈련하면 잘 되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색깔은 제가 잘 봐요. 네. 미술을 오래 해서 그런가? 어떻게 약간 비슷한 색깔도 막 스케치 잘하고 주변에서 좀 신기하게 보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 구별한다는 개념이 일반 비장애인과 선생님의 이 잘 구별한다는 개념이 약간 틀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네. 어쨌든 선천적으로
이렇게 좀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내가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끼신 상태에서 지내 오시면서 그림을 그리셨다는 느낌을 좀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언제부터 나한테 이런 장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초등학생부터 내가 장애가 있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초등학생 이후 학교에서 뭐 이런 전형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초등학교에서 뭐 장애인을 위한 뭐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 특수 교육 대상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나한테 주는 혜택인가? 좋은 건가 보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딱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배려를 위한 그런 거라서. 근데 어릴 때는 크게 충격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살짝, 나는 좋은 거야.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초등학교는 그냥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들어가셔서는 좀, 왜 특수학교라고 그러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다니셨고.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선화예술종합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참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입시도 힘드셨을 거고. 제가 사실은 학원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학원비가 너무 비싸대요. 네. 저희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마침 제가 다니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다 합치면 거의 3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한 반에 3시간이잖아요. 두 반이었어요. 한 반은 데생. 그러니까 순수 미술 쪽이고, 또 다른 반은 일러스트레이션. 네. 근데 그쪽을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일주일에 한 번이었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한 번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제가 특수학교 다녔던 데는 시각장애인 학교예요. 네. 그런 데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기숙사 하는 동안 나올 수 있는,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빡세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저도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입시는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결과가 좀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됐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안에 예술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엄마 쪽에, 네. 엄마 외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네. 그냥 너처럼 그림 그리신 분 계신다 이것만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엄마의 그 피를 통해서 엄마의 네. 재능 통해서 그림 그리시는 재능이 좀 그래도 물려오신 거네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 그림을 잘 못 봤지만 그려보라 하면은 이게 조금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래도 잘 그리셨고 사실 어머니께서 예술 쪽을 좋아하십니다. 네. 클래식도 좋아하시고요. 예. 옛날에 그 학교에서 동아리가 클래식 감상반이었대요. 네. 저 맨날 클래식 좋아하셔서 저 어릴 때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막 이렇게 성남 아트센터 네, 이런 데 네. 엄청 데리고 가셨어요. 연주 들으러. 네. 또는 그런 오페라, 연극 이런 거 합창 그런 거 다 같이 보라고 했었어요. 네. 오케스트라도 보고 그냥 그 덕에 저도 그때 당시 음악을 생각했거든요. 네. 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난 성악가가 될 거야.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림 쪽도 같이 생각했었어요. 네. 그 예고 들어가는 게 네네네. 그 수없이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도전해가지고 그 좁은 관문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를 통과하셨다는 얘기는 어쨌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으셨을 거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쏟으신 노력도 있으실 거고.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난 이제 이 그림으로 내 인생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네네. 근데 저한테 주셨던 프로필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이 네.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네네. 대학을 일부러 안 가신 건가요? 저 도전은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뭔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사실 저 말고 다른 과였어도 그런 배제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들어가도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굳이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고 좀 더 돈 빨리 벌고 싶기도 해서 뭐 안 되면 사회생활 일찍 하지 뭐 그랬었어요. 근데 뭐 실패를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뭐 경험이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보시기에 좀 후회하도록 내가 이리 가야겠다. 나 같은 인재를 안 받아들이고. 그쵸. 네. 우선은 그러니까 도전을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건 실패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면접하러 가셨더니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조금 속상해보단 조금 왜 그럴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왜 솔직히 자기 커리어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전혀 그게 아쉽거나 하진 않으셨고. 네네네. 네. 좋아. 이따 이 대학 나를 받지 않으면 내가 후회하게 만들 거야.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청자가 아니라 청취자분들이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목소리 들어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밝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유진 씨의 그 카톡에 보면 푸사가 있는데 푸사 사진이 120몇 장이 올라왔어요. 본인이 직접 그리신 그림도 있고 작업하시는 그림도 있고 제가 놀란 거는 독사진이 참 많으세요. 사실 근접 클로즈업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얼굴에 자신이 없으니까 제 얼굴을 푸사 단독으로 띄우는 건 공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이 당당함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죠. 또 당당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느끼는 흔히 나의 약점을 가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나타내고 하시는데 본인은 본인의 핸디캡이 장애라고 하는 게 나의 약점이 아니다. 뭐 이걸 난 당당한 이 사회 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 웃으시는 모습이고 이 밝음이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넌 최고야. 너 예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우리 딸은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예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부심이 있었죠. 외모에 대한 자부심. 네. 나는 피부가 좋다. 난 속눈썹도 길다. 네. 근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눈썹도 진하고 속눈썹도 굉장히 기세요. 네, 저 유전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저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만보다 장난식으로 자만하지만 그냥 조용히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를 약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딸이 최고다. 넌 이래도 그림 잘 그리네. 와, 천재다.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 당연함이 참 신선하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아직도 그런 필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유진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네. 참,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피부도 엄마 태어나신 건가요? 네, 그 유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 엄마의 유전에. 너무 우월한 유전자를 많이 받으셨네. 제가 저의 진짜 저보다는 우월한 유전자는 저희 친오빠들이 아닌가. 와, 친오빠들도 그냥 한 인물들 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그늘 아래서, 스라 아래서 내가 미술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예술, 특히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들어가는 거고. 네네. 먼저 그 전에 지금 예술하고 계신 그림이 재료를 주로 어떤 걸로 사용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크릴 물감하고요, 수채화입니다. 유화는 안 하시고요. 네네. 안 맞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요? 뭔가 했을 때 자꾸 밀리는, 그건 기름이에요. 네. 기름도 그렇고, 뭔가 빨리빨리 안 말라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나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잊어버리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아크릴이 좀 더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이걸로 대체로도 유화 느낌 낼 수 있으니까 네,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유화인 줄 아세요. 아니 저도 아크릴 해놓은 거 보면 이거 네. 유화 아니야라고 물어보면 아크릴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수채화하고 아크릴을 하시는데 네. 자, 이제 제가 어떤 질문 드리려고 했냐면 네네. 어쨌든 그게 물감이 들어가고 캔버스가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그림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재료도 많이 들어갈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뭐 부모님 슬하에서 하셨다면 언제까지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제 본인이 앞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이제 경제적인 독립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나름대로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실까 싶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보다 제가 더 제 스스로 학생 때는 네. 부모님이 좀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일을 할 때는 제가 혼자서 구매를 했었어요.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찾아가지고 재료 구하고 근데 물론 비용은 많이 나갔지만 그때만 쓰자 그것만 쓰자 해가지고 다른 거 쓰는 건 최대한 아끼고.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쓸 수 있는 건 쓰는 게 바로 먹을 거 먹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현재 이런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장애인 예술인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작년에 이직을 하려고 되게 찾고 있었는데, 장애인 예술인 고용해가지고, 재택근무예요. 그 4시간 정도 일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이력서를 넣으면 거기서 연계를 해줘요. 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작년에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됐나 보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다 만족은 하진 못하지만, 그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거 보면은, 나름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느껴서 일단, 저도 똑같이, 이제 얘기할 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인터뷰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많이 했어요. 이미 제가 드렸던 질문들이 또 태반도 이미 다 한 번씩은 또 해보셨던 질문의 답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정도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좀 인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네, 맞아요. 네, 특별히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아이돌을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인디 음악이 약간 밴드. 밴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웅장하고 자유롭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항적으로 보이는데 전 반항이 오히려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혼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반항이 자유롭다. 네. 하기야 자유를 위해서 반항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아니 인생을 이제 저보다 제 반도 아직 안 사셨는데. 네. 예, 인생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저랑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네. 이승현이 불렀습니다. 페어가 된다 해도 우리 같이 노래 한 곡 듣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어도 사랑이 있었겠지. 폐허가 된다 해도 나는 너를 이제는 읽을 수가 없는 옛 글자들처럼 발음을 잃어버린 데도 나는 너를 속이가 영원했던 난 마지막 나야. 시간이 버릴 때까지 너를 가는 그릴 거야. 소멸해 버릴 진실은 거짓말인 걸까. 시간은 나 역시 부숴버리겠지 결국. 어차피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짓말쟁이가 된대도 나는 너를 속이가 영원했던 난 마지막 나야. 시간이 버릴 때까지 나라는 시대의 처음과 끝이야. 난 나라는 인류의 기원과 종말이야. 넌 나라는 맘의 유일한 무덤이야. 넌 나라는 시계의 마지막 시침이야. 넌 나라는 우주와 빅뱅과 블랙홀이야. 넌 나라는 신화의 시체와 호흡이야. 난 너 이름을 닮은 집을 지을 거야. 폐허가 된 데도 나는 너를 속이가 영원했던 넌 마지막 나야. 시간 버릴 때까지 너를 가는 그릴 거야. 네, 이승윤의 폐허가 된다 해도. 네. 하루에 그림을 얼마나 그리세요? 한 4시간 정도 그립니다. 4시간 정도? 네. 뭐 주로 올빼미형이세요? 아니면 뭐 새벽형이세요? 저 아침.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네. 옛날에는요, 밤이었어요. 올빼미. 밤에 뭔가 감성이 막 올라오니까 네. 혼자서 그렸는데, 저희 집이 먹층 빌라거든요. 네. 또 오픈형인데 아버지께서 가끔 말을 주무세요. 그래서 깨니까 아침으로 바꿨어요. 아, 이게 바꾼다고 확 바꿔지는 모양이에요? 아니, 너 어떻게든 해야죠. 네, 어.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네. 네, 같이 사는 거니까. 네.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오빠 2명 있습니다. 오빠. 네. 오빠들하고 또 현실 남매처럼 엄청 싸우셔야겠네요? 옛날에는 그냥, 유도하고 막 그랬어요. 치고 막 나를, 막 갑자기 저한테 싸움의 기술을 알려줄게 하면서 막 그랬는데, 진짜 남자들이 노는 것처럼, 네. 막 남종 이런 애들 노는 거 있죠. 네. 엄청 거치게 노는 거. 저도 그렇게 놀았어요, 오빠들. 그래서 가끔 애들이랑 놀면은, 남자 같아 이래요. 그래서 말할 때도, 야, 너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말 안 듣는 애한테. 네. 무섭다고 깡패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지금은, 각자 할 일 바쁩니다. 다들 30대고, 저희 5살, 6살 차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다들 회사 생활하니까, 막, 찌들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참 가정이 아주 밝고
참 화목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아, 네네. 예. 뭐 지금 오빠 얘기하다 엄마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빠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빠도 뭐 괜찮아요. 좋아요. 되게 사람들 아빠가 나 이렇게 해줬어 하면 되게 로맨틱하시다. 되게 섬세하시고 약간 남자분들 보면 약간 욱하는 성격 뭔지 아시죠? 네네. 근데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아. 네, 요새 뭐 남자 갱년기가 오셔서 그런지 약간 감수성이 좀 풍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맞춰드려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네. 저희 엄마도 이제 갱년기가 오셔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뭐 저는 뭐 그런 분들 많이 뵈서 물론 저도 나중에 나이가 되면 그럴 거니까 뭐라 안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한테 포트폴리오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네. 그림들이 네.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하나의 일관된 좀 많이 그리시는 주제가 좀 있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나의 작품 세계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주로 일상생활. 내 일상에서 볼 수 네. 있는 것들. 제가 뭐 지금 이 상황을 풍경도 그릴 수도 있고요. 밖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가다가 저거 너무 이쁘네. 그럼 사진을 찍어요. 그거 찍고 그림에 옮겨요. 근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네. 감정적으로 찍고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더 포근함을 좀 더 주고 저의 따뜻한 거를 주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길바닥에 갑자기 이제 풀이 푹 솟아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풀들을 보면은 쟤는 진짜 끈질기다. 근데 어떻게 그 돌 사이에 꽃을 피우고 있었지? 근데 어릴 때부터 진짜 궁금했어요. 길바닥에 혼자 민들레가 있고 근데 바닥이 흙이 아니야. 다 아스팔트 바닥인데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아까 오는 길에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찍고 또 다른 하늘 풍경. 저 노을은 왜 저렇게 나올까? 왜 구름색은 왜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도 섞여 있을까? 이렇게 해보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한테 주는 선물인가 보다. 근데 그런 생각도 했고.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도 힘들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꿨는데 그렇게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포근하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포근하고 따뜻하다. 내 마음이 더 위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글 쓰는 것도 보면 다 뭔가 작품 설명 딱딱하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랬는데 이러한 경험을 느꼈어. 그래서 이걸 그려왔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제 작품 설명에. 아니 이건 제가 보내주신 작품이 한 20여 편 정도. 네, 거의 29점 정도. 네. 훨씬 더 많아요. 네, 네. 뭐 그러시겠죠. 네.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작품 사이즈가 보통 60에 65 이 정도 되시거든요. 네네. 이런 작품들이 막 계속 그리다 보면 쌓일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보관하세요? 어딘가에 보관합니다. 저희 빈틈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잘 싸서 촘촘히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판매는? 아주 큰 거는 이제, 저희가 층고가 높거든요. 저희 네. 집 층고가. 그래서 그런데, 층고가 높은 쪽에 좀 더 향하게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과부하 올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과부하 오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디에 뭐 상업적으로 판매하시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니신 거고요. 지금 전시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 할 때도 나름대로 주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요번에 지금 안산에서 하시는 주제는 몇 점 나오신 거죠? 지금 29점 똑같이 나와 있고요. 네. 주제 같은 경우는 지금 봄이잖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시청각장애인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봄이고 그리고 좀 더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주기가 12주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진짜 마음 아팠던 사건이어가지고 늘 이제 기도하고 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때 좀 더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서 선물을 해주면 좋잖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태원
참사 있었던 거 네, 기억나세요? 네, 근데 네. 그때 2020년도, 22년도였는데, 원래 그날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취소가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다 공연 취소되고, 네, 네.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축제라기보다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박람회 같은 거라서, 근데 거기서 공연은 취소됐지만 전시는 하겠대요. 왜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자. 그래서 저는 위로하는 거 좋아해요. 저 위로 받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작품 판매를 하면서 내가 나가면 내 자식이 떠나보내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생각으로 하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목이 봄을보다인데 봄을보다. 네, 봄 같은 경우는 계절의 봄 또는 시각적으로 봄. 그러니까 봄을 일단 본다. 계절을 봄을 보다. 좋다 해가지고 그걸로 정했습니다. 네. 아까 오시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들 보고 사진 찍으신다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각 얘기하실 때 한쪽 눈은 거의 완전 실명이고. 네네. 한쪽 눈은 안경을 끼고도 0.1이라고 하시면 전체 원거리는 보이시는 거예요? 대충 보이는데 선명하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운 풍경이다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 감각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여기저기 탐색을 많이 해요. 꼼꼼하게 봐요. 요 벽에는 왜 독수리가 있을까? 근데 역에서 계단 내려올 때 저게 무슨 건물이지? 이러다 한 번씩 보고 내려가고. 근데 저기가 초록색이 보이는 거예요. 왜 초록색이지 보는데 풀들이 엄청 크게 솟아나 있고. 근데 벽을 보니까 녹슬어 있는 노란색 벽이 있네. 뭐 이렇게 해서 봐요. 막 여기저기. 누가 보면 한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전 그건 한만한 게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편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무심하게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못 보는 거죠. 봤지만 못 본. 네네. 그렇게 지나가치는 것들을 네네. 이제 우리 유진 씨의 나름대로의 미적 감각을 가지고 그거를 포획해내고 네.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움의 세계를 그려내가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을. 네, 맞아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프로필 29점이 이번에 전시된 도록의 그 29점이신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일상을 그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색깔들이 주로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좀 많이 들어갔던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초록색도 있고, 또, 분홍색,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좋아하는 색깔들이 좀 있더라고요. 분홍색, 뭐, 빨간색, 파랑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푸른색은 나름대로의 어떤 맑음, 청량함, 네. 또 이런 것들이고, 붉은색 계통은 좀 따뜻함을 주는. 네, 맞아요. 같은 붉은색이라도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뭐 이렇게 좀 다운되는 붉은색이 있다면, 네. 저한테 주신 프로필의 이 색들은 참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붉은색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예. 이 그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겠다. 아까 위로를 주고 싶다 그러셨는데,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셨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요번 안산에서의 전시회는 어떻게 기획이 되신 건가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시청각장애 협회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 걸 보시더니, 한번 순회 전시회를 해보지 않을까?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해보자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대는 일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이거 대관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지 했는데 YWCA에서 여기 보니까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분 얼순님을 통해서 네, 들었어요. 그분이 장소를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여기 천원선님도 알게 되고 근데 그분이 다 기획도 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따라 주고 있고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게 전시하고 뭐 매일 상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매일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네. 아까 물론 이제
뭐 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위로를 주고 싶다. 그러면 내 그림을 본 사람 위로를 받으면 최고 뭐 내가 그림을 그린 목적, 전시의 목적이 다른데 달성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줄 때 내가 가장 기분이 좋다. 제가 재작년에 전지를 했었어요. 그게 단체전이거든요. 지금 개인전 처음인데 그동안 단체전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비행기에서 꿈에서 본 구름 그예요. 제가 꿈에서 본 구름. 네, 그 작품 왜 그랬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비행기 탔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구름이 이게 쫙 예쁘게 보이는 거. 비행기 창가를 보면은 진짜 예쁘잖아요. 네. 그냥 엄청 파랗고 진짜 하얀 구름. 근데 그걸 그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후기를 남기셨어요. 제가 구름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늘을 안 본 것 같아요. 무심하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굳이 하늘을 안 봤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그려주신 걸 보고 이제 구름을 보게 됐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네. 우리는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네. 예민한 촉수로 그거를 끄집어내셔서 네. 그걸 대신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너도 이런 거 잊고 살았잖아. 이런 아름다움, 이런 행복들을. 네.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맞아요. 근데 전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몰랐대요. 다 무심하게 지나간대요. 사실 이걸 언제 느꼈냐면 길 찾아갈 때. 저는 길을 외워서 가요. 아니, 그러니까 외워서 가는 것까지 제가 이해하겠어요. 네. 여기는 처음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요새 앱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가는 곳에 뜨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외우긴 하지만 이제 좀 복잡한 거리 있죠. 네네. 근데 그런 데는 가끔 참고해서 보는데 근데 가다가도 좀 크게 보여요. 저게 뭘까 하고 좀 보고. 그냥 저의 그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면 일단 보고. 저의 분위기는 왜 저럴까? 저기도 한번 보고.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실 때 두 분이 같이 오실 줄 알았어요. 시각 네. 장애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네. 먼 거리에서 오시려면은 뭐 이제 장애인 누군가 모시고 차에 태우셔서 같이 이제 픽업해서 왔을 거다. 아, 네네. 근데 여기서 뵈니까 혼자서 타고 오셨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철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외우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되는데 네. 이 안산역의 단원 FM은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오셔도 막 헷갈리고 막 헤매시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워낙 복잡해서. 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저는 저한테 전화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주시고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계단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계단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일단 가보자. 일단 가고. 근데 잘 와가지고 딱히 문제 없네? 그래서 그냥 왔어요. 저도 전화할까 했었거든요. 안 되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다녔거든요. 예. 항상. 혼자서. 아니 이게 사람들한테 네. 뭐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내가 물리적으로 어쨌든 진짜 안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네네. 서슴없이 이렇게 부탁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할까 하면 이미 파악이 돼요. 할까? 나 도와달라고 물어볼까 하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그럼 되더라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혼자서 뭔가를 도전하고 해보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습이 되신 모양이시네요. 제가 항상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시각 장애가 있으니까, 저희 집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눈이 안 보이고 이러면 좀 불안해가지고, 안 하면 좋지 않을까? 막 약간 막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전 그게 네. 너무 싫었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왜 자꾸 막는 거지? 근데 이게 특수학교도 좀 그래요. 그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걔 너무 너 눈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게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주변에서. 근데 저는 진행성도 아니고, 진행하더라도 후회를 할 바에 그냥 다 하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여. 근데
그때 내가 됐을 때 후회할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보였을 때 뭐 더 할 걸. 좀 더 할 걸.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일단 도전해보자 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스타일.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작은 생각이 저의 또 길을 걸어가는데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저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애인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보시는 게 어떤 길을 잘 찾아다니냐. 그 찾아다니는 게 제가 여기저기 본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랜드마크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체 명들이 있어. 막 가게 무슨 커피면 무슨 커피가 그럼 간판을 봐요. 간판 외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체인점 간판 어떻게 다 외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소를 알려주실 때 우리은행 건물 그쪽 있다는 우리은행 있네. 그것만 찾으면 된다. 그러고 오니까 되더라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아니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네, 좀 제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아닙니다. 예. 그럼 요리는 뭐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 산적 코로나 때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닭도리탕 좀 했었고요. 닭을 좀 아빠가 씻어줬지만 제가 닭도리탕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제가 말렸습니다. 체한다고. 근데 요새는 좀 안 하긴 하는데 저희 엄마도 요리를 좋아하셔서 5식구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한솥을 끓이세요. 그럼 제가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 왜냐하면 또 먹어도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음식도 음식이고 또 괜히 또 음식물 생기는 것도 싫어서 그냥 냅두고 가끔 저 혼자 있을 때 해 먹어요. 그 계란찜을 좀 다르게 해서 먹다든지 라면을 좀 다르게 해서 먹다든지 아니면 된장찌를 끓인다든지 뭐 이렇게 막 하고 다녀요. 그렇죠. 정말 어머님이 아주 그런 쪽에 있어서 네. 우리 유진 씨를 좀 강하게 키우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조그만 어린이 애들도 네, 일부러 맞아요. 못 쓰게끔 위험하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눈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직접 해보게끔 도전을 하게끔 하고 허락해 주시고. 네네. 사실 불 사용할 때 좀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가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 가까이 되지 말고 항상 이 거리를 유지하라고. 근데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인덕션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체형이 아니고 그냥 이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 예. 가끔 인덕션이 화력의 한계가 있대요. 네. 그래서 좀 더 화력이 필요한 그 가스를 사용하는데 그냥 인덕션을 일단은 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걸로 또 하고 그 요새 또 예약을 할 수 있다던데요. 네. 근데 그것도 있고 해서 깜빡할 때는 그걸 하면 되고. 우리 유진 씨의 이 밝은 모습, 자신감 이게 다 우리 부모님 또 가족들의 응원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형성되지 않았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한번 따로 뵙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희 부모님 말도 잘하시고요. 아니 부모님 연배가 제 연배랑 비슷하실 것 같아서. 거의 50대. 그러니까요. 50대 중후반 후반 되십니다. 되시죠. 예. 저도 큰 녀석이 30이니까. 예, 아마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나중에 이 방송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예, 뭐 같은 세대를 같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으로 그림을 그리실 나름대로 이제 나의 미술 세계를 펼쳐나가실 텐데. 네. 네, 나름대로의 계획, 내 인생에 꿈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계속 하고 싶고요. 옛날부터 좀 꿈꿔오는 게 해외에서 전시하는 거예요. 가끔은 좀 더 비엔날레나 이런 비엔날레가 아니어도 이제 큰 전시관에서 내 작품 하나라도 걸렸으면 좋겠고, 네. 이제 물론 언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좀 하고 싶고 남들이 날 알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좀 약간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도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주는 기분도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언젠간 누군가한테 가르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늘
항상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주셨던 이력과 프로필에 보면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이번에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는 전시도 이번 방송에서 촬영을 해갔다는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네. 언제 방송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통보가 이게 한 되셨고. 거는 지난주 수요일에 했고요. 네. 이제 편집 중이라고는 하는데 음, 연락 주신대요, 저보고. 네. 네. 좀 그러면 꼭 연락 받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이 방송에 저 밑에 층에다 저희 알림글에다가 또 저희가 좀 달아놓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나중에 그 방송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방송 한번 타시면 이제 유명해지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방송이 저는 스케일이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길래 네. 그냥 뭐 잠깐 뭐 조금 작은 거겠지? 음, 근데 항상 그런 데를 많이 썼어요. 네, 네. 근데 엄청 스케일이 커서 좀 많이 놀랬고 나중에 제가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와. 저도 깜짝 놀래고 저희 부모님도 막 깜짝 놀래서 네. 너 덕분에 내가 어깨뽕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그 이제 메인 방송에서 KBS였나요? 네, KBS. KBS에서 인터뷰하신 방송 저기 우리 작가님을 우리 단원 FM에서 모셨다라고 하는 게 네. 네. 나중에 꼭 방송하게 된 프로와 함께 한번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같이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단원 FM 청취자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한마디 해주시면서 인사 말씀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실 이 안산이라는 지역을 올해 처음 왔는데요. 한 번은 이제 살아보고 싶은 궁금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청년 사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놀러 오시면 좀 반겨주세요. 제가 말동무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 작가님의 따뜻한 인사말 잘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이제 유명해지면 우리 유진 작가님하고 와서 이제 말씀 좀 나누시고 또 사인도 받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주셨던 노래가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스인가요? 로맨틱? 로맨틱. 외딴섬 로맨틱. 사랑도 꿈꾸시고 네. 친한 사랑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잔나비가 너무 가사를 잘 써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걸 골랐는지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 작가님이 골라주신 노래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외딴 섬 로맨틱을 우리 꿈꾸다 떠내려왔나 때마침 노을빛이 아름답더니 깜깜한 밤이 오더군 이대로 여길이라도 난 좋아 너를 정면 그 소리를 난 들을래 쏟아지는 달빛에 살결을 그리고 먼 옛날의 햇사람을 닮아볼래 그 사람을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라고 말하